네, 정시가 되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소리가 작으시다면 컴퓨터의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강의는 녹화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거절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이와 함께 하는 영망 아카데미에 오신 리더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대하셨던 지효색 대표님 강의입니다. 저도 여러 번 듣고 있지만, 여러 번 들어도 더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지효세 대표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호셉 대표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HM파마 지로셉입니다. 제 PPT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혹시? 예, 제가 매번 약속을 못 지키기는 하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발표 내용들 앞쪽은 좀 지나가고, 오늘, 특히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부터 요 새로운 스토리를 시작을 했는데, 리스폰시브네스라고 반응도라는 이야기로 제가 짧게 오늘 최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결과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아메에서 촬영을 해서 아마 9월경에는 요 내용이 나가기는 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약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소한 마지막에 한 10분, 15분 정도는 실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실제로 제가 요즘 발표를 다니면서 실제 그 아이들 마일의 분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 질문들 이런 거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질의응답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잠깐만요. 예. 저희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요즘에는 아이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덜란드 TNO라는 이제 국공립연구소에서 나온 논문도 있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이 없는 게 건강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내가 결핵에 걸리지 않은 게 건강한 거였고, 예전에는 제가 전염병으로 고생을 하지 않는 게 건강하다라는 정의였다면은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건강한데 우리는 그 안에서 더 건강함을 추구하고 있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건강까지도 보장하기를 원하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요즘에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잠복기가 10년, 20년, 30년을 간 다음에 나타나는 질병들이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많은 논문들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어떠한 환경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40세가 됐을 때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라든지 50세가 됐을 때 치매질환에 걸릴 60세가 됐을 때 암에 걸릴 위험이 사실은 어린 나이에 어떠한 환경을 거치느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 최근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교육이 끝나는 16에서 18세 사이에 아이들이 어떠한 현상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40대 이후의 삶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것들이 논문의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논문에서 했던 내용 중에 아주 특이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플렉서빌리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플렉서빌리티라는 거는 유연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플렉서빌리티는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바이러스가 왔는데 왜 도대체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아프지 않냐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아이와 아프지 않은 아이.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정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프지 않은 아이를 우리는 더 건강하다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의 이면에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흔치 않아요. 그거는 이제 유전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전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는 그 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겪은 환경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발표할 때도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앓으면서 어렸을 때 아주 광범위 항생제를 많이 쓰고 나서 최근에 마이레블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진짜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러니까 줄이 하나로 돼 있는 것처럼 결과지가 나왔다가 이제 6개월, 8개월이 지나면서 두 번째 검사를 했을 때 조금씩 좋아지는 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위로를 얻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요 페이지에 보이시는 요 두 명, 요 여자 두 분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 두 분은 유전자가 100% 동일해요.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 분은 초고도 비만이고 한 분은 마른 상태로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과학자들이 가졌던 의문은 결국은 사람이 비만이나 대사질환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마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것일 것이다. 해서 이 두 사람의 변을 쥐에게 이식을 했더니 고도 비만인 일란성 쌍둥이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진짜로 비만이 되고 마른 이 마른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마른 상태로 있는 걸 보면서 실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나서 미국의 소아과 의사들이 자신들이 썼던 처방전 5,500개 이상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자신들이 항생제를 투여했던 아이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병원에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할 내역을 다 뒤져봤어요. 그러고 나서 논문을 쓴 결론이 무엇이냐? 어렸을 때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장내 미생물이 붕괴된 아이들은 5살이 넘었을 때 비만, 아토피, 편식이 발현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게 그 논문의 결과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미 의사들도 아주 어린 나이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비만이 될 확률, 천식이 될 확률, 대사질환이 올 확률, 당뇨가 올 확률, 자가면역 질환이 올 확률이 월등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 요즘에 이제 못 먹어서 아프다라고 하면은 아픈 아이들 거의 없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제 논문을 많이 쓰는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카시오카라든지 아이들이 실제로 먹지를 못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나이가 아이가 7살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나이는 아직도 3살이어서 그런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실제로 아이들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정도도 3살 정도밖에 안 되고 뇌나 뼈의 성장 정도도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 우리 인체의 나이는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는 논문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러면은 왜 도대체 먹은 게 키로 가지 않고 다 살로 간다든지 아이들이 아무리 먹어도 왜 면역력은 올라가지 않는지 병은 매일 달고 사는지 아토피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어찌 보면 리스폰시브네스, 이 아이들의 반응도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이 논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과 한 알만 먹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과 한 알에 대한 반응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야, 아침에 먹는 사과 하나는 약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과를 먹으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논문을 보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가 독이 되기도 해요.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혈중 지질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혈당이 치솟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사과가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이 사람들이 당 안에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과라는 원료를 써서 TMAO라고 하는 심혈관계 질환을 촉발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 한 알로 인해서 당내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는 LPS라는 물질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과로부터 비타민을 흡수하기도 하고 순전히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이지 모두에게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었을 때 다 건강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야채 좋죠. 과일 좋죠. 하지만 야채와 과일 안에 있는 영양소들은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도 혈액으로 갈 수가 없고 그 어려운 녹즙이니 뭐니 그거를 다 해봐야 그 많은 영양소는 결국은 다 변기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받아줌으로써 그 먹은 것에 반응군이 되지 않는다면은 비반응군으로 남아있다면은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건강 상태의 호전 상태를 줄 수가 없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데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유산균을 줄 때도 아직도 근데 되게 고정관념적으로 제가 이제 거의 버전이 10번째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산균을 먹어요라고 하면은 유산균이야? 비피도박테리아야? 50억이야? 100억이야?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10번째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산균이 좋아요는 1908년에 그러니까 120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좋아요는 근데 저도 이쪽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아메이를 뺀 그 어떤 회사도 이거 이외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메이만이 유일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팅하는 실제 개인 맞춤형 유산균이라는 제품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연구자들과 회사들은 알아요. 유산균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귀를 막고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억씩 하는 매출을 다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당 안에는 수십조의, 수십조, 수십조의 미생물이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 수십, 30조 대비 100억은 정말 어, 어, 비견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 100억이라는 미생물을 그 중에서도 뭐 유산균이야, 비피도박테리아, 이거를 쪼개서 넣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연찮게 그렇게 들어갔던 균이 그 아이의 장 안에 있는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들과 조합이 잘 맞았을 때, 우연찮게 조합이 잘 맞았을 때,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증가함으로써 아이들이 이득을 본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메이의 마이랜만이 진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팅하는 제품을 전 세계 최초로 그 문을 열은 제품이라는 거. 이거를 저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은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물려준 유전자는 백본이에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거의 99.9%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애가 우리 애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고 훨씬 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그 아이랑 우리 아이랑 유전자는 99.9%가 똑같아요. 그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예요. 당내 제가 여기서 이제 리스폰시브네스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예전에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키가 잘 크고, 근육이 많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유전자의 개수도 더 많고 우월한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유전자 분석이 끝나고 났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유전자는 모두가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99.9%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월등히 우수한 뭐라 그러죠? 엄친아라고 하나요? 정말 똑똑하고 뭐 그냥 앉으면은 집중력이 막 어마무시하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쭉쭉 크고 먹는데 살도 안 찌고 근육도 쭉쭉 붙고 남자애들이 막 키도 쭉쭉 크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가진 슈퍼파워가 유전자에 있지 않고 결국은 유전자 외적으로 유전자의 개수가 다르긴 다른데 그 유전자를 들고 있는 게 제가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내 미생물들이 들고 있는 유전자인 거예요. 그 유전자에 따라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다른 성상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다. 집중력이 좋은 아이에게 집중력이 좋지 않은 아이와 유전적 차이는 없어요. 근데 집중력이 좋은 아이의 장에 가바라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 가바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뇌의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잠만 하던 사람들도 심지어 그 양이 많아지면 잠이 올 정도로 상당히 차분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가진 아이는 오렌지만 먹어도 오렌지 껍질을 장내 미생물이 N메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만드는데 이 구조가 세로토닌과 유사해서 이 아이들은 언제나 행복해요. 오렌지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뭐를 해도 세로토닌의 양이 나오지 않아서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어떤 아이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이 쭉쭉 붙기 시작하고 운동량도 월등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장 속에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운동 지구력도 월등히 뛰어나고 근육 생성량도 월등히 뛰어나요.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뷰티리쿰이라는 미생물이라든지, 제가 지금 미생물 이름들 이야기하면 한밤중이라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 뭐, 비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라든지, 이런 미생물들을 가진 아이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산의 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근육과 간에 축적되는 글리코겐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운동 능력이 월등히 뛰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마블 같은 영화에서 보는 슈퍼 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궁극적으로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라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남다른 아이가 되는 상당히 큰 기준점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누적적인 거예요. 이게 뭐,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다른 미생물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같이 먹는 음식과 야채와 과일에서 비타민을 뽑아내고, 세로토닌을 뽑아내고, 멜라토닌을 뽑아내고, 호르몬을 뽑아내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칼슘 흡수를 월등히 더 잘하고, 칼슘 흡수도 장내 미생물이 도와줘요. 칼슘이라는 무기물이 잘 흡수가 되려면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산의 배율이 좋아야지만이 칼슘의 흡수도 월등히 잘 돼요. 근데 그 미생물이 없으면은 칼슘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자꾸 변비만 걸리는 상황이 자꾸 촉발이 되죠. 그럴 정도로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것들, 우유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아이는 칼슘을 잘 흡수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거 다 그냥 똥으로 나가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의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혈액까지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되는지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죠.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 몸 안에 있는 유전자의 개수를 늘려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수한 아이는 유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 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저희 제목과 같이 진정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 몸속에다가
제약회사를 하나씩, 제약회사 수조원씩 하거든요, 시총이. 그런 제약회사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두는 거예요. 어떤 장내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아이들 몸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려서 유전자의 개수를 늘려준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 대부분의 회사와 과학자들이 유전자의 개수가 많은 똥을 그대로 그냥 캡슐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을 아메이는 이 3세대 기술을 통해서 저희 HM 파마가 이 3세대 기술을 가지고 있고 1세대는 유전자 분석기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는 거. 유전자 분석기만 해도 한 대에 10억씩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은 아메이 제품을 빼고는 다 유전자 분석기만 돌리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넘어서 실제 이 장내미 생물이 만들어내는 저희 혈액으로 들어가는 유익한 대사체를 찍어내는 거. 이 대사체 분석기도 또 한 대에 10억씩 해요. 이 대사체 분석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에만 해도 교수님을, 저도 그랬지만 건대 교수로 있다가 이 대사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로 오신 분도 있을 정도로 대사체 분석이라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 대사체를 찍어야지만 진정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다 더해서 한참 더 멀리 가는 거는 이 3세대 기술이 필요한데 3세대 기술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을 아메이에다 20년간 독점으로 들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리조나 대학에서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 건강한 아이들의 똥을 초코우유 성상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거를 먹고 자폐증이 상당히 많이 호전됐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오죽했으면 다른 아이의 똥을 우리 애한테 먹여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유산균 6개 중에 하나만 먹음으로써도 실제로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을 늘림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3세대 기술이 있는 제품이 있다면은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는 것들이 유용한 대사 물질로 바뀌어서 실제 아이들의 혈액까지 들어간다는 거. 저희가 아직 논문으로 마무리를 못해서 발표 자료로 못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131명에 달하는 임상 연구가 얼마 전에 끝났고, 그 임상 연구 내용을 저희가 코스포스트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센세이셔널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 저희가 그 발표 내용 안에서 이제 더블 X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더블 X 안에 들어있는 21개에 달하는 파이토 파이토 뉴트리언트를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꿈으로써 실제 더블 X의 효능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랩 결과를 보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더블엑스를 몇 퍼센트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는 이미 계산이 나와요. 저희가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정말 놀랍게도 더블엑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흡수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하는 21개의 물질을 전부 다 분해해서 혈액으로 넣으실 수 있는 분은 131명 중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2명밖에 없었어요. 그 더블 X 안에 있는 물질을 75% 이상 분해해서 혈액으로 넣을 수 있는 분들은 2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 아직 마이랩을 통해서 다양성을 올려야 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드시는 더블 X, 밀크시슬, 루틴, 쿼세틴 이 무수히 많은 물질들 여러분의 혈액 안까지 집어넣으려면은 아직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아직. 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 아메이에서 다른 회사들이나 과학자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무수히 많은 물질들, 우리 아이들 혈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마이랩 솔루션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좋게 함으로써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헬스케어 식품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단순히 건강기능성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과일, 야채류 그 모든 것들의 효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전반적 솔루션을 저희는 마이랩이라는 솔루션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넘어가서 실제 저희는 이제 그 유전자를 이식을 하는 과정까지 간 거죠. 그 첫 번째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 스토리, 반응도와 이 스토리를 조금 이해를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반응도가 다르다. 반응도가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통칭하기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어, 콩단백질만 먹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그 콩단백질을 에콜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혈액에다 넣어주는 여성분들. 이런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에콜이라는 물질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우리 인체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유방암도 걸리지 않고, 본노스, 그 골다공증도 오지 않고, 뇌 기능도 너무 좋고, 갱년기도 오지 않아요. 기분의 기복도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미생물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로 슈퍼파워를 가지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을 저희는 반응군이라고 불러요.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먹는 것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슈퍼 리스폰더. 슈퍼 반응자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메이는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 소화라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엄청난 소화력을 가지신 분들, 저희가 마이랩 결과 내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대한 분해능이 탑 10%에 계신 분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장 안에 어떤 미생물,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전자,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는지를 받고 출연해서 그 미생물을 같이 엔자임과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결과 이 엔자임 바이옴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콩단백질 분해력을 4.5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품인 거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 어찌 보면은 유전자 이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은 어때요, 느낌이? 소화가 상당히 잘 되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놀랍게도, 어, 그 탑 10%에 달하는 엄청난 소화력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평생 그 느낌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엄청난 소화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체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소고기 먹고서도 바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은 엔자임 바이옴을 드시면서 이제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들의 유전자를 그 제품 안에다 넣어둔 겁니다. 이런 식의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드로잉 랩을 통해서 성장세가 월등히 뛰어난 아이들. 도대체 이 아이들의 장 속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보고 그런 유전자와 제품을 섞어서 성장세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는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인지능이 월등히 좋은 아이들,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를 제품에다 넣어서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종류의 제품 개발과 플레이는 아메이만 가능해요. 왜냐? 이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슈퍼 리스폰더들이 가진 유전자를 저희가 분리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제품에다 같이 섞어서 나갈 수가 있는 이거는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다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돌아가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저희가 그 더블엑스의 그 활용도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더블엑스만 하더라도 활용도가 그 21개 그러니까 더블엑스 안에 21개밖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이 21개는 특히나 마이크로바이옴의 도움을 받아야지 유용하다고 알려진 21개의 물질을 전부 다 혈액으로 넣을 수 있는 분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방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고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는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고 그 말인즉슨 그 유전자를 총합으로 합쳐놓고 보면은 장 안의 미생물이 다양하신 분은 실제로 1990년대에 과학자들이 건강한 사람은 몸 안에 유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 라는 거를 실제 사실로 증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개수가 아니라 장 안에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개수가 월등히 많으므로 더블 X 같은 것들도 약으로 만들어서 혈액으로 넣을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밥만 드셔도 건강한 거예요. 진짜 식사만 제대로 하셔도 그 모든 게 약으로 변해서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면은 진짜로 밥만 잘 먹어도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아이들은 더블엑스나 뭐 추어블이나 뭐 아이들 단백질 이런 거 먹으면은 그런 것들을 장내 미생물이 그대로 다 받아줌으로써 월등히 더 잘 성장하고 인지능도 더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베네핏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만병의 시작이에요. 방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많이 다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사질환, 심혈관계 질환, 간 기능, 당뇨, 동맥경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으로부터 촉발이 된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IQ라는 부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IQ가 높다라든지, 뼈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을 생성, 다양성이 낮으면은 뼈 성장 호르몬 생성을 방해한다든지, 이 장내미생물 다양성과 당연히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스킵했는데, 뷰티르산이 만들어지고 알러지, 아토피, 과민 면역 반응이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들의 면역 체계가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지 똑똑한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 장내미 생물은 어린이 성장 호르몬, 에너지 흡수 대사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만 올려주더라도 일단은 반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단은 기본은 다 깔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특수한 기능들은 앞으로 제품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칼슘 흡수가 촉진이 된다든지, 인지 기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 특정 유전자 제품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다양성 자체는 일단은 높아야 되고, 저희가 보는 핵심 지표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안세지방산은 일단은 조금 높아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일단 핵심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니까 제가 뒤에 결과지도 해야 되고 오늘 질의응답을 최소 15분은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연구했던 내용. IQ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장 안의 미생물이 다양하다. 이건 당연하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면은 이 애들은 현미만 먹어도 미생물이 가바도 만들어서 넣어줘. 오렌지만 먹어도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서 넣어줘. 이런 아이들은 뭐, 일단 뇌 기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집중력도 좋고, 인지능도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45개월 아이들의 IQ 측정, 똑같아요. 장 안의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아이들의 언어 발달, 문제 해결 능력, 인지 능력,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여기선 특정한 미생물, 엔테로박테리아세라는 미생물을 기준으로 봤는데 특정한 미생물의 숫자에 의해서만으로도 VIQ, 버발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IQ와 같은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이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그리고 비만인 아이들 특히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내에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에 아직 제가 이제 대학 교수하고 있던 시절에, 어, 저희 회사에도 투자한 대기업입니다. 그 C로 시작하는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과 이제 함께 연구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LSB라고 린 스페시픽 박테리아라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살이 찌기 위해서 하루에 5개씩 드시고, 저희가 그때 연구했거든요. 그때 연구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했는데,
주무시기 전에 라면 2개 끓여가지고 치즈 넣어가지고 막 드셔요. 살찌고 싶어. 죽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피자, 햄버거 하루에 5개를 먹는. 그런 분들의 장내 미생물을 보면은 이 장내 미생물들이 저희가 먹은 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지 주도권을 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수틀리면은 헬로 되는 걸로 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장내 미생물이 살이 아니라 근육, 비타민, 호르몬, 이런 걸로 바뀌는 물질로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살찌는 영양소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저희가 이 연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분변 내에서 미생물도 막 뽑아내고 뭐 사람들에게 이식을 해준다 막 연구를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정상인 아이들과 비만인 아이들을 봤을 때 특히 이 에너지를 살이 되는 물질로 바꿔주는 미생물의 비율이 아주 유의적으로 월등히 높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살이 찌는 속도가 남다르게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 그리고 이제 뼈 건강, 그 세로토닌, 성장인자, 호르몬, 당연히 전부 다 인간이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의 혈액으로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뼈 성장도 동일합니다. 뼈 성장에 대한 그로스 호르몬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에너지, 영양분 흡수도. 저희의 장은 하나의 필터 같잖아요. 이 장 안에 있는 게 장을 넘어서 혈액까지로 들어가야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이 좌지우지 되는데, 장 안에 있는 게 장을 넘어서 혈액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이 안쪽에 있는 유기산의 비율이라든지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내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연구했던 곳이 그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성장이 안 돼요. 어렸을 때 잘 못 먹은 아이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성숙도가 너무나도 낮음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똥으로 다 나가버린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됐고 최근에는 그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거는 이제 아이들 아토피, 당연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안세 지방산에 따라서 스코라드 점수라든지 아이들의 피부의 가려움증이라든지 과민 면역 반응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저희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의 비율과 장 안에 뷰티르산을 만드는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코라드라고 하는 피부의 가려움증 지표거든요. 가려움증 지표는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뷰티르산만 많이 만들어도 피부 가려움증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은 종종 옆구리 쪽에서 이제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두드러기를 보면은 아이들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대장이 그 옆구리 쪽으로 둘러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에서 미생물의 문제가 생기면은 옆구리 쪽이랑 배 쪽으로 두드러기가 확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그런 경우에는 유산균 같은 거를 물이랑 많이 같이 좀 흡수를 하면은 두드러기가 바로 가라앉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장 안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느냐, 어떤 대사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피부에서의 면역 과민 반응, 이거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또 가려움증 지표도 떨어진다라는 현식입니다. 현식도 동일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캐논 다이버시티가 거의 마이랩에서 사용하는 다양성 지표예요. 아이들이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이미 천식이 발병하기 전, 이건 발병 전이거든요. 천식 발병 전부터 이미 다양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 이런 아이들이 천식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 이런 게 이런 연구 결과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결과지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이랩만이 유일하게 어린아이들 전용 DB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떤 제품도 이런 호사를 누리지 못해요. 아메이 정도의 DB 개수가 있어야지. 왜냐하면은 다른 회사 제품들은 해봐야 DB 1000개, 2000개, 3000개 사용을 하는데 저희 옛날처럼 1000개, 2000개, 3000개 쓰는데 거기에서 성별별로 쪼개고 나이별로 쪼개고 하면은 어린아이들 데이터베이스는 100개 남짓도 남질 않아요. 뭐 100개가 뭐야? 수십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제품들은 성인의 장내 미생물의 정상 수치에다가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랩은 어린아이들 전용으로 DB를 뺐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의 건강 수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게 마이랩의 특장점 중에 하나고요. 이런 지표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추후 질의를 위해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 결과지에서 체지방 조절이나 면역 관련 미생물 지표들도 좀 추가가 됐고, 예전이랑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예전이랑 비교해가면서 보실 수 있지만,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연구 동향을 해서, 그리고 근육 건강 관련된 미생물도 신규 지표가 나왔고, 베일로넬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강도, 얼마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랑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락토바실라스에아는 이제 림메스, 근육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 건강에 대한 지표도 저희가 추가로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가 그 식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그 마이랩을 처음 시작하면서 식단이라는 부분을 아메이에서 하는 개인 맞춤형 플랫폼 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상당히 많이 키워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쪽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2년 만에 저희가 이제 6개의 식사 지표를 조금씩 이제 늘리기는 했는데 앞으로 또 훨씬 더 많이 늘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6개, 성인 4종, 키즈 2종. 키즈는 근데 아직 이쪽 지표를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서 마인드 식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장내 가바 생성이나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쪽에 식단을 이제 함으로써 인지 기능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단이라서 저도 요거 업그레이드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주고 싶은 식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여러 이유로 아이들에게는 이제 나가지는 못하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어떤 식단으로 업그레이드 되는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인드 식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짜져 있고요. 애쉬 같은 경우에는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의 줄임말로써 이거는 이제 그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플렉시테리언이라고 베지테리언인데 거기에다가 일부 동물성 단백질, 우유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생선류나 어패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는 식의 약간 플렉서블한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플렉시테리언의 식단이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포도매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식단이 특히나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가바, 뇌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가바라든지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식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식단은 여러분의 설문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여러분의 건강 관련 미생물 지표랑 여러분의 식단 설문의 내용이 합쳐져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선별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반영이 되어서 식단이 이제는 추천이 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대시라든지 고염분 식품 섭취로 인해서 혈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거를 이제 좀 제한하기 위한 식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플렉시테리온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 채소 위주로 되어 있어서 특히나 어, 그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장내미생물의 백보는 좋지만 이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의 양이 적으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플렉시테리언 식단 같은 게 추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알고리즘이 제 마음대로 추천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장내 미생물 지표랑 같이 붙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거 있고, 지중해식 식단은 이미 있던 거니까, 이런 거랑 저포도맥 식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진짜로 딱 15분 남기고 오늘 맞추려고 정말 시계 보면서 계속 발표를 했고요. 어, 많은 내용을 좀 잘라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거의 10년간 이거를 해왔던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서, 사실은 웬만한 대학의 박사생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다들 갸우뚱할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 중심으로 사람들의 반응도를 중심으로 개인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 탑 10%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의 이거 무슨 공상과학 같은 거잖아요. 유전자를 미생물 안에다가 탑재를 해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실제 예전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예전에 체감할 수 없었던 건강 상태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까지 거의 공상과학 수준으로 가고 있는 내용들. 거기에다가 130명이 넘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더블엑스와 같은 복합, 그런 파이토 뉴트리언트가 어느 정도로 분해돼서 혈압으로 들어가는지 측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저희가 논문도 많거든요. 논문도 많고 특허도 많아요. 저희가 보건복지부한테 혼날까 봐 말을 못해서 그랬지. 여러분 마이랩 결과 보면은 이미 정확도 90% 이상으로 여러분 장 안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특허도 다 나가 있고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비만이 될 확률, 당뇨가 될 확률, 다 수치가 나와요. 보건복지부가 의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말만 못할 뿐이지 이미 특허도 다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그 미래를 어떻게 유전자를 이식함으로써 바꿔나갈 수 있는지 다양성을 높임으로써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의 흡수율과 기능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정말 다른 회사들은 꿈과 같이 생각하는 영역들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그렇게 사람들이 너희 망했다. 누가 똥을 떠서 보내냐. 니들 너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사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라고 했던 10년 전부터 해왔던 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 이 아메이의 엄청난 끈기, ABO 분들의 엄청난 열정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좋은 제품들로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 올라오고 있는 거에서 질문 있으면은 이걸로 조금 질의응답 저희 마무리 한 10분 정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음, 첫 번째, 맞춤 유산균을 섭취해도 생활 개선이 안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맞습니다. 저희 이거 잠시만요. 제가 PPT 하나만 이거 저 오늘 이것만 쓰라고 제가 전달받은 거라서 다른 거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다른 PPT 하나만 잠시 띄워서, 잠시만요. 저희가 3만 명 정도 되는 데이터로 비교 분석한 거거든요. 이게 다이버시티 스코어라는 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배변이나 복통, 가스, 복부팽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이 A, 편해요. 그런 증상이 없으세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매우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일단 식단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운동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아까 식단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운동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 매일 하시는 분이 운동 거의 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 이거는 당연하고요. 식사 말씀하셨죠. 채소 얼마나 먹는지, 채소 먹지 않으시는 분들, 채소 네 가지 이상 먹는 사람들, 채소 먹는 거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많이 올라가고요. 과일 드시는 것도 상당히 차이가 크고요.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드시는 거, 김치뿐만 아닙니다. 된장, 요거트와 같은 발효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2회 이상 드시는 분들, 주, 어, 어, 하루에 한 번 이상 드시는 분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4번에서 6번은 드셔야 되고, 규칙, 규칙적인 식사, 매우 불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매우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에 비해서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 매일 먹는 사람들과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소금 같은 경우, 짜게 먹는 십승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싱겁게 드시는 분보다 약간 싱겁게 먹거나 보통으로 드시는 분들이 다양성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약간 짜게, 매우 짜게 드시면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식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고요. 맞춤형 유산균 섭취하시면서 당연히 식습관이랑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는 갱년기 유산균 출시됐던데 우리도 출시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있는 갱년기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린 에퀄이라는 바이오 컴파운드라는 물질을 활용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왠지는 모르는데 동물에서 실험을 해보고 사람이 먹어봤더니 갱년기 증상이 조금 호전되더라 라는 게 그 논문의 내용인 거고 그 이면에 있는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가 그 논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더 멀리 나가서 실제로 사람 몸 안에서 여성 에스트로겐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까지 트래킹을 하면서 바이오 컨버전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넘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저희가 출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겠죠. 지금 아메이가 벌써 돈을 10억 이상, 여기다 엄청나게 돈 많이 썼거든요. 막 지금 그런 돈을 쓰면서 저희 당연히 앞으로 요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장 호르몬을 맞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호르몬은 언제나 병원에서 상당히 제일 조심하는 약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플로리포텐트라고 해요. 그 하나의 물질이 너무나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만의 그런 기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리포텐트라고 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 일단은 꼭 호르몬까지 가기 전에 마이랩이라든지 그로잉랩이라든지 그리고 겉모닝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겉모닝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겉모닝도 이번에 연구가 되게 좋은 연구가 잘 끝났는데 겉모닝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도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분석은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아메이 요거 발표 한번 하려고 해도 리갈 통해서 발표자를 다 검수하고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런 자료는 이제 연구가 막 끝난 거라서 절대 공유가 안 된다고 해서 아직 발표는 못 하는데 아이들 겉모닝 하고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맞춤형 유산균 섭취하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 올리는 것부터 일단 기본부터 조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맞춤 유산균 6개월 이상 섭취하면서 생활을 잘 유지했을 때 더 이상 유산균 안 먹어도 다양성이 유지가 될지, 어,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절대 나는 방부제 1도 안 먹고 나는 환경 오염에도 노출되지 않고 나는 그 아스피린 한 알도 절대 먹지 않고 나는 행여나 조금이라도 오염된 물은 입에도 들이지 않고
뭐 나는 절대 항생제 같은 거는 뭐 손도 안 대고 이러시면은 유산균 안 드시고 좋은 식생활만 하셔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사실은 이런 반칙하지 않고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당 가서 먹는 것 중에서 인스턴트 재료 하나도 안 쓴다라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며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오죽했으면 외국에 있는 회사들은 다른 사람 똥 가지고 캡슐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랩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콩단백질이 갱년기를 늦춰줍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콩단백질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이소플라본. 콩단백질의 가수분해 폼인 이소플라본으로 하면은 갱년기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소플라본을 넘어서 더 가수분해를 시켜서 다이드제인이라는 그 이소플라본의 한 화학적 구조만 먹게 되면은 월등히 더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다이드제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연구할 때 시그마라는 회사에서 사서 쓰는데 그램에 1g에 30만 원 정도 하는데 하루에 못해도 10g 드셔야 되니까 하루에 300만 원어치씩 드시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다이드제인조차도 장내 미생물이 이 다이드제인을 에콜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갱년기에 효과가 없다라는 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장내 미생물 14종류 정도 되는 게 잘 세팅이 되어 있으시면은 하루에 300만 원에 달하는 다이드제인 안 먹고도 콩단백질만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그 콩단백질을 이소플라본으로 쪼개고 그걸 또 다이드제인으로 쪼개고 그거를 에콜로 쪼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부터 일본 회사에서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 이소플라본 가지고 갱년기 치료제 약으로 만들려고 오츠카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임상 연구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40%의 사람은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60%의 사람에게서는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은 임상시험이 시작 개발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인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놈에게 왜 40%안 나오고 절대 안 듣냐라고 봤더니 그 40%만이 그 미생물을 장에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번에 저희가 131명 임상을 해보니까 한국인이 41%예요. 예전에 저희가 30명 임상시험 했을 땐 34%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숫자를 월등히 높여서 131명을 해봤더니 한국인의 41%만이 에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소플라본 도시면은 효과 좋아요. 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어, 12세 이전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커가면서 안 좋아질 수 있고, 반면 안 좋았던 성인도 다시 관리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이지만 어린 시절에 기본 세팅이 살다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몸의 순기능을 역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순기능이 아니라 12살 이전에 우리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세팅이 돼 있는지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소수의 미생물로 딱 한번 세팅이 되고 나면은 성인이 돼서도 더 고생이에요. 그 다양성을 올리기 위해서 생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장 안에 미생물이 상당히 다양한 상태로 저희의 면역세포가 그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그 각인이 들어가면은 성인이 돼서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성인이 돼서도 대사질환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월등히 낮아지겠죠.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가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메이의 마이랩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이랩, 특히 그로잉랩이라는 게, 어, 이 어린아이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유니크하면서도 올리원이면서도 정말 파워풀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세가 어렵다면 16세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논문들에서 16세까지도 우리의 면역세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최근 논문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세까지만이라도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스펙트럼 있는 아이에게 맞춤형 유산균 하루에 2개씩. 일단은 아주 옛날부터 독일 쪽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에게 퍼스트 라인 테라피라고 하죠. 그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은 아주 그 루틴한 처방 중에 하나일 정도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 처방은 되게 유용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거의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 정도로 방질환, 방질환이랑 자폐 스펙트럼은 같이 간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특히 최근에 그런 임상 이상의 연구들만 보더라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질 때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거는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한다면 가장 좋고요. 이미 생겼다면은 조금이라도 증상을 호전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높이는 쪽으로 타겟팅을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번 유산균 섭취 후에 몸에 물집이 올라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섭취 중단하시고 물집 올라오는 건 일단 막으셔야 되고요. 추후에 다시 섭취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포가 아니라 반 포, 3분의 1포만 먼저 드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너무 많은 숫자의 균이 장의 한 부분에 몰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나눠가지고 여러 번에 나눠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거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물집이 올라오면 일단은 뭐든지 일단 드시는 거 일단 스탑해야 되고 일단은 심해지면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상담 받으셔야 되고 일단은 잠시 스탑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10시가 넘었는데 어,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유 알러지. 저도 유당불내증 있고, 근데 유당불내증 수준이 아니라 우유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유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섭취가 어렵다. 우유 단백질이 없는 마이랩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가. 어, 저희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유 단백질의 양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일단은 이게 단순 유당불내증의 수준이 아니라 우유 알러지 수준이라고 하면은 아주 미량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도 한번 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랩 제품 섭취는 어느 정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꽤 장복해야 돼요. 6개월 이상은 드시면서 효과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에 대한 솔루션이 바뀌는지 보시고, 조금씩 올려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내미생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다른 사람의 똥을 먹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의 똥을 계속 먹어야 될 정도로 장내미생물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랩 같은 경우도 최소 6개월 이상은 하셔야지만이 일단은 효과가 조금씩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셔서 제가 커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가 이미 넘어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강해 예, 주신 우리 지호재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아쉽지만 저희가 또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좋은 기회에 Q&A 시간 또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3주차 남아 있습니다. 3주차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8월도 화이팅 하시면서 비즈니스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두 종료로 마무리할게요. 설문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